전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신병재 부지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강한 움직임은 이제 원자재에 연동되는 종목군들 쪽으로 다시금 또 바통이 넘어갔습니다. 에너지 관련주, 이 유가 관련된 종목, 천연가스 쪽 이쪽이 강한 움직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번 상승은 한 어느 정도 이어질까요? 네, 러시아에 관련된 이런 이슈가 좀 부각될 때마다 좀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뭐 가스 관련 업체가 특히나 좀 더 그런데요. GSE라든지 대성에너지, 그리고 한국가스공사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뭐 3월에 고점 터치 이후에 줄곧 내림세 겪다가 오늘 오랜만에 또 반등에 나와주는 이런 상황이고요. 제가 이런 관련 종목들 계속적으로 코멘트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테마성 종목이기 때문에 큰 의미 부여는 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우리가 3월 초에도 예상했다시피 그때 부근이 피크를 찍고 계속적으로 내림세만 겪었다라 보시면 됩니다. 투자를 처음 하신 분들은 좀 의아한 이런 상황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런 사태가 진정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주가는 계속적으로 내리는가? 유가나 가스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의 약세는 겪었지만 아직도 높은 수준인데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결국에는 뭐 테마성 이슈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거래량 같은 경우도 지금은 과거보다는 많이 실리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탄력이 좀 더 둔화되는 이런 내용 같고요. 만약에 오늘 윗꼬리 달고 좀 내려오는 이런 캔들 차트 모양을 만들게 된다라면은 그 캔들을 굉장히 좀 위험해 볼 수 있는 이런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최근에 테마성 물건 이제 저가 반발 매수세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런 평화 모드가 급진적으로 진행이 되게 된다라면은 좀 더 큰 폭의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스 관련된 이런 종목들은 굳이 매수로 대응을 하시기보다는 지금부터는 더더욱 접근을 하시면 안 되는 종목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빨간불을 켜주셨어요. 신규 접근은 안 되고 이제 조만간 이 봉합 국면, 해결 국면으로 접어든다면은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 조심하자 이렇게 경고를 내려주시네요. 에너지 관련된 종목이었고요. 동반에서 강한 쪽이 방산 섹터 그리고 이쪽은 대체적으로 우주항공 섹터로도 묶을 수 있는 종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국항공우주가 지금 52주 신고가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점차 더 고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쪽 섹터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오늘 뭐 방산 관련된 최근에 뭐 종목들도 좋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방산이라기보다는 오랜만에 우주항공 쪽으로 결국에는 연관성을 좀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항공우주 신고가 내면서 계속적으로 잘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LIG 네트원도 눈에 띄는 이런 상황입니다. 방산 업체로서 분류가 되면서 러시아 사태의 수혜를 받은 그런 내용도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우주 경제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탄력을 좀 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최근 위기에도 불구하고 월봉상의 이평선 웬만한 거 다 돌파하는 이런 강한 힘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총이 드디어 4조를 돌파한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주항공 쪽에서는 지금 스페이스X 즉 테슬라의 이런 영향력이 좀 더 강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주 산업에서 혁신을 꾀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로봇이라든지 메타버스 이렇게 성장성 있는 사업에 끼어드는 이런 기업들도 있지만은 우주항공 쪽으로도 눈을 돌리는 이런 기업들도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미국 쪽 같은 경우는 이런 VC 자금들이 우주항공 쪽에서 이제 새로운 먹거리를 좀 찾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뭐 기업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엔 정부의 뒷받침 또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 국내만 놓고 보더라도 우주항공에 대해서는 좀 열린 정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좀 더 상승 랠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2주 신고가 난 종목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요.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현금 배당 소식까지 있기 때문에 배당에 대한 메리트도 작년부터 작용을 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시라 홀딩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업사이드 떠 있다 이렇게 보시네요. 그 중에서 한국항공우주와 함께 LIG 넥스원 이 종목도 52주 신고가 리스트고 그리고 또 신고가가 오늘 양시장 앞에서 15종목 있는데 보험주가 하나 있습니다. 현대해상도 52주 신고가 기록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험주들 오늘 양호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유 어디 있다고 보시나요? 네, 보험주가 아무래도 신고가 났다는 거에 굉장히 좀
깜짝 놀라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제 주변에도 보험주 이렇게 투자를 하신 분들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금융주를 그냥 선택을 했을 때 뭐 증권주라든지 은행주 위주로 많이 갔던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금리 인상 시기가 얘기가 나올 때부터 보험주에 대한 언급은 꾸준히 있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험사 같은 경우도 금리 인상의 최대 수혜가 되는 이런 업종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이런 횟수가 나올 때마다 저는 반등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뭐 대출금리, 보험사 같은 경우는 이제 보험사 또 이제 들어가 있는 계약을 담보로 해서 대출이 나가는 이런 조건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금리 인상을 했을 때 수혜가 되는 정말 이제 재무제표에서도 회복이 되는 이런 내용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주 보실 때 꼭 은행주나 증권주만 이제 보실 게 아니라 보험사를 참고를 하셔도 전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보험사 같은 경우는 뭐 DB손해보험이 최근에 차트 모양이 좀 좋아졌고 삼성화재라든지 현대해상 이렇게 대형사 위주로 진행을 하시면 좀 실패하기 좀 어렵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올해 내놓고 봤을 때 5, 6회 정도 금리 인상은 계속적으로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는 지금 선반영이 됐다 보더라도 아직까지는 업사이드 영역은 더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 6회 정도 남아있을 때 한 번 정도는 50bp 인상이 나오게 된다라면 그때는 레벨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에 관련된 뉴스 잘 챙겨보시게 된다면 보험에 관련된 종목들도 업사이드 더 남아있다라고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규 접근도 종목에 따라서는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죠, 그럼? 네, 신규 접근 뭐 다른 성장 중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겠지만은 네. 월봉상에서 봤을 때는 보험주 아직도 바닥에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규 접근도 충분히 가능한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험주는 사실 자주 다루진 않았는데 그 사이에 주가가 많이 강했네요. 지금 접근해도 늦지 않다라는 시각에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장 전체적으로는 포인트 어떻게 잡으셨어요? 네, 이번 주는 빅마우스에 주목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빅 이벤트가 굉장히 많았었고요. 이번 주는 빅 이벤트보다는 이제 연설에 좀 주목하는 이런 것에 이제 포인트를 맞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도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이런 코멘트들이 나왔고요. 아마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부 변수들, 뭐 영국에서 발표하게 될 이런 물가 지표들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은 연설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금리 인상 이런 횟수라든지 속도면이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과거 한 1, 2주 전의 상황보다는 어쨌든 시장은 조금 더 진정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빅스 지수만 참고를 하더라도 빅스 지수가 지금은 좀 진정이 된 이런 모습입니다. 그만큼 변동성은 완화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나스닥 지수가 이렇게 하락을 하더라도 빅스는 오히려 내려가는 이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에서는 뭐 크게 변수가 될 만한 요소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 평화협정 모드까지 이어지게 된다라면은 4, 5월에는 오히려 순항을 탈 수 있는 급물살을 탈 수 있는 구간으로 진입도 가능하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설 뉴스 참고하시면서 이제는 뭐 투입을 준비를 해야 되는 이런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추천주 어떤 종목 가져오셨어요? 네, 오늘의 추천 종목은요, 조금은 위험성이 있을 수 있는 이런 종목입니다. SK 바이오 팜 이렇게 한번 가져오게 되었고요. 사이즈 자체는 7조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위험성이 있는 종목인가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월봉상이나 일봉상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고점에 27만 원대까지 터치를 했다가 9만 원까지 내려앉은 이런 모습입니다. 3분의 1 토막이 났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은 어쨌든 뇌전증 치료제가 판매 순항을 하는 것에 일단 주목을 했습니다. 엑스코프리 판매가 연평균 지금으로부터도 30% 정도씩 계속 꾸준히 이어나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내년 하반기부터 흑자 전환이 예상되는 시점입니다. 지금 이 부분이 이제 변동성을 좀 가져가게 되는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저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구분할 때 실적이 뒷받침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SK바이오팜 올해만 놓고 봤을 때 실적은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것이 좀 변수인데요. 바이오 종목들은 대다수 종목들이 사실은 영업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올해는 외형은 2,300억 원대를 예상을 하지만은 매출액을 영업 손실 같은 경우는 796억 원을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영업 손실이 내년도에 오히려 흑자 전환이 되는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그것을 감안을 한다라면은 지금의 시점에서는 관심을 점점 가져가야 되지 않겠나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적을 무조건적으로 중시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은 좀 맞지 않을 수 있으니 이 부분을 체크를 하셔서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차트 보시면은 단기 급락이 심화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분할 매수로 조금씩 모아 가시게 된다라면은 내년도 정도의 좋은 성과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격 전략 알려주세요. 네, 가격 전략은 최근에 좀 상승했다가 3, 4일 정도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현재가에서 바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일봉상에서 60일선은 디딜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목표가 같은 경우는 높게 잡지는 못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실적적인 부분이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11만 원가만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8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약바이오 분위기가 좀 어수선해서 이 종목을 좀 의아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이 업종 전반의 센티를 극복할 만한 그런 메리트 있는 종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뇌전증 치료제 판매가 순항하고 있다라는 포인트고요. 목표 주가는 대신에 분위기 감안해서 눈높이는 어느 정도 낮춰잡았습니다. 11만 원이 목표가고요. 손절 라인 8만 원 설정됐습니다.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의 신병재 부지점장이었습니다.